아파트 단지 중앙 화단 옆 저녁 햇살이 기울어지는 시간만 되면 한 노인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가 많이 굽은 그는 천천히 난간을 짚으며 화단 가장자리에 놓인 작은 화분 앞으로 다가갔다. 화분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조금 큰 땅콩 화분일 뿐이었지만 노인은 늘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서 들여다보았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도 아이들이 옆에서 공을 차며 시끄럽게 놀아도 그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그 화분만 바라보고 있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저분 또 오셨네. 산책을 나오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속삭이자 옆에 서 있던 이웃이 슬쩍 눈길을 돌렸다. 그러게요. 매일 저 시간만 되면 저기 서 계시더라고요. 혼자 사신다던데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둘의 시선이 동시에 화분 쪽으로 향했다. 노인은 화분의 흙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더니 조심스럽게 물뿌리개를 기울였다. 물이 스며드는 동안 그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남매도 그 모습을 자주 봐왔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냥 특이한 할아버지 정도로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궁금증이 생겼다.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조용히 물었다. 형, 저 할아버지는 왜 맨날 저 화분만 봐? 꽃도 안 피었는데. 형은 괜히 아는 척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몰라, 심심해서 그러시겠지. 집에 혼자 계신다잖아. 엄마가 그랬어. 마음에도 없는 대답이었지만 형의 눈에도 화분은 이상할 만큼 휑해 보였다. 초라한 흙더미 사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작은 싹 하나 올라온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인 지연도 퇴근 전 단지 순찰을 돌다가 종종 그 장면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화초를 키우시나 보다 하고 지나쳤지만 어느 날은 노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할 무렵 노인은 화분을 한 번 더 쓰다듬고 나서야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가 떠난 뒤 화분 곁에는 미처 말로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허공에 남은 것처럼 묵직한 여운이 머물렀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그 화분이 노인이 지키고 있는 마지막 약속의 자리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화분을 좋아하는 외로운 할아버지라는 짐작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돌고 있었을 뿐이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시간, 할아버지는 그날도 천천히 복도를 걸어 화단 쪽으로 향했다. 손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전날보다 조금 더 느려 보였다. 가까스로 화분 앞에 도착한 그는 숨을 고르듯 가볍게 기침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주머니를 열어 조그만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잘게 접힌 메모와 말라버린 오래된 꽃잎 하나가 들어 있었다. 꽃잎을 조심스럽게 꺼내 쓰다듬는 그의 손동작에는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잠시 눈을 감은 할아버지는 메모를 펼쳐들고 작은 소리로 나지막이 읽기 시작했다. 당신 이 꽃 기억하지요? 우리가 처음 데이트하던 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메모 속 글씨는 오래된 필체였고 붉은 볼펜 자국은 시간이 흘러 조금 발해 있었다. 다시 피우고 싶다던 그 꽃, 나 못 보고 가면 어떡해요. 문장을 따라가던 그의 두 눈이 이내 촉촉해졌다. 메모를 고이 접어 주머니에 넣은 그는 화분 속 흙을 살펴보았다. 손가락으로 흙을 부드럽게 긁어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피어야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 순간 멀리서 놀이터에서 뛰놀던 남매가 그를 향해 달려오다가 속도를 줄였다.
두 아이는 마치 비밀을 엿본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또 화분 보러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은 듯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응, 이 아이가 언제 깨어날까 매일 와서 인사하고 가는 거야. 동생은 화분을 들여다보았지만 흙밖에 보이지 않자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응,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꽃이 피지. 사람도 꽃도 때가 되면 스스로 올라오거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연은 마음 한편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겉보기에는 몹시 평온한 장면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말투와 손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그가 매일 화분 앞에서 혼잣말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는 노인의 습관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인지. 단지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화분을 통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림은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처럼 보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조용한 단지 전체가 알아차리지 못한 진짜 시작이었다. 저녁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하루 업무를 마친 지연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단지를 돌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놀이터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그런데 화단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보였다. 오늘도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화분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풍겼다. 그는 계속해서 허리를 굽혀 화분의 흙을 뒤적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길에는 지난날보다 더 간절한 조급함이 배어 있었다. 지연은 발걸음을 멈춘 채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문득 걱정이 밀려왔다. 할아버지는 주변이 조용해지자 조그만 상자를 꺼내 화분 옆에 내려놓았다. 상자에는 작은 스프레이, 손톱만 한 삽, 그리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메모가 한 장 있었다. 지연은 멀리서 그것을 보며 마음이 찡해졌다. 메모에는 오늘도 안 피었네. 그래도 기다릴게.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다소 떨려 있었지만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메모를 다시 접어 상자 안에 넣고 화분의 흙을 살짝 다듬었다.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지막으로 화분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제발 피워줘야 하는데. 마침 그때 남학생 형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도 꽃 안 폈어요? 아이의 천진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얼굴을 풀었다. 그래, 아직은 안 피었구나. 하지만 곧 올 거야. 형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왜 그렇게 꼭 피어야 해요? 할아버지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은 너무 솔직해서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정면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아주 중요한 약속이란다. 아이는 그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더 이상 지켜보는 게 실례라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옆모습은 너무 작고 너무 지쳐 보였다. 그의 손등 위에는 검버섯과 함께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손이 붙들고 있는 화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의 삶의 마지막 조각처럼 보였다.
도대체 그 화분에 무슨 사연이?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결국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작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약속이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그의 삶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끈일 수도 있다는 직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해가 중천에 오른 토요일, 단지에는 평소보다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날따라 화단 앞에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매일 규칙처럼 지켜지던 풍경이었기에 작은 이상함이 단지 전체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낀 건 남매였다. 놀이터로 향하던 형은 화단 앞을 힐끗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다. 오늘은 안 오셨네. 동생도 곧 따라와 화분을 들여다보았다. 할아버지 아프신 걸까? 화분도 춥겠다. 아이는 화분을 향해 손을 뻗어 살짝 흙을 만져보았다. 아직 촉촉했지만 전날 할아버지가 물을 준 흔적이라는 걸 두 아이는 몰랐다. 조금 뒤 순찰을 돌던 지연도 그 자리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늘 같은 시간에 마주치던 노인이 보이지 않자 묘한 불안감이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그녀는 화분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눈에 담았다. 어제까지는 닫혀있던 상자가 오늘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깨끗이 접힌 메모 한 장이 새로 들어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레 메모를 집어들었다. 오늘은 힘이 없어서 못 나가네. 그래도 난 기다리고 있어. 꼭 피워야 해. 우리 마지막 약속이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연의 손끝이 순간 굳어버렸다. 마지막 약속? 그 말이 귓가에서 오래도록 맴돌았다. 불안해진 지연은 관리사무소로 돌아와 302호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세대주는 김모모, 78세. 단독 거주. 비상 연락망은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몇 년째 번호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지연은 이 사실에 한숨을 내쉬었다. 혼자 계신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결국 그녀는 주민 규정에 따라 복지 확인 방문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초인종을 몇 번 눌러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TV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기척조차 없다. 지연은 문 앞에 귀를 대어 보았다. 너무나 고요했다. 오히려 그 정적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혹시 302호? 어제 저녁에 집 앞에 쓰러져 계신 것 같은 그림자를 본 사람도 있다던데 확인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바로 그 화단에서 보았던 할아버지의 지친 모습이 떠올랐다. 설마 정말로 몸이 안 좋으신 걸까? 지연은 문 앞에 작고 정성스럽게 접힌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떨리는 손끝으로 쪽지를 떼자 그 안에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혹시 제 화분을 보신다면 오늘도 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왔다. 단순한 취미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이 화분은 할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삶의 마지막 이유이자 아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마지막 약속이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단지는 유난히 적막했다. 평소 같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 화분 앞을 지키던 할아버지가 또 보이지 않자 주민들 사이에는 눈에 띄지 않게 걱정이 퍼져나갔다. 지연은 전날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탓에 출근하자마자 다시 302호로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관리 규정에 따라 응급상황 의심세대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경비반장에게 연락했다. 반장은 서둘러 올라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연 씨, 어젯밤에 302호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오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도 조용하다니 두 사람은 동시에 문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잠시 후 경찰과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정리가 덜 된 듯한 흔적이 눈에 띄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병원 카드와 약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흔들린 필체로 적힌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다. 오늘 새벽 갑자기 숨이 가빠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혹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제 화분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연의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애타게 바라보던 이유, 매일 화분 앞에서 속삭이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라는 표현까지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가슴의 먹먹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연은 반장과 함께 다시 화단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매일 보던 화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어제와 다름없이 흙은 고요했고 작은 싹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그 모습이 유난히 차갑고 텅 비어 보였다. 마치 할아버지가 사라진 빈자리가 그대로 드러난 듯했다. 지연은 무릎을 굽혀 화분 가장자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아저씨 이걸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남매가 달려와 지연 옆에 멈춰섰다.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오늘도 안 오셨어요? 동생은 화분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할아버지 어디 아픈 거예요? 지연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아이들의 해맑은 눈을 보며 결국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병원에 가셨어. 그러자 형은 화분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대신 물 주고 지켜줄게요.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아이들의 작은 결심에 지연은 마음이 울컥해졌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바란 건 누군가라도 이 약속의 의미를 이어받아주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화분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 이곳에 남아 있었고 그 마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이 화분이 모두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할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누군가 대신 이뤄주는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연은 그날 저녁 퇴근길에도 화단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낮 동안 아이들이 정성껏 물을 주고 흙을 다듬어 놓은 화분은 어쩐지 전보다 더 단정해 보였다. 하지만 그 모습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저씨가 오늘도 못 보셨겠네. 그녀는 조용히 화분 앞에 앉아 할아버지의 흔적을 떠올렸다. 빛바랜 종이봉투, 말라버린 꽃잎, 떨리는 손으로 쓴 메모들 어느 하나 대수롭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지연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지연은 급히 전화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302호 김모모 어르신 괜찮으신가요? 잠시의 정적 끝에 의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호자분이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태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오늘이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지연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할아버지의 손등 위에 얹혀 있던 마지막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관리사무소로 돌아가 할아버지의 짐이 담긴 상자를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씨앗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과거 첫 데이트 때 주고받은 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하나의 메모가 있었다. 이 꽃이 피면 그날처럼 웃는 당신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메모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밤이 깊어지자 단지는 고요해졌다. 하지만 화단 앞은 달랐다. 남매가 작은 손전등을 들고 와 화분을 비추고 있었다. 형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흙이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동생도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무언가 나오려는 것 같아. 그 말에 지연도 본능처럼 화분 앞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이 손전등을 흙 가까이 비추자 정말로 아주 작은 손톱보다도 더 작은 초록빛 점이 흙 사이에서 올라오는 듯 보였다. 너무 미세의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할 수 없었지만 지연은 직감으로 알았다. 싹이다. 드디어 싹이 올라오고 있어. 그 순간 아이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 역시 입술을 꼭 다물었다. 할아버지가 이걸 보셨어야 하는데. 그녀가 중얼거리자 형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럼 내일 병원 가서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싹이 났다고.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 한가운데를 울렸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연은 결심했다. 내일 꼭 이 사실을 알리러 가자. 밤 공기를 가르는 가로등빛 아래 작은 초록빛 싹은 마치 희미한 숨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할아버지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약속이 조용히 현실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